안녕하세요, 박현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일반 화물선에 대해서 반목 오렌지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배가 수리하기 위해서 도킹을 인덴트를 의뢰해 가지고 선주하고 조선사하고 컨택이 돼서 합의가 되면은 도면이 온다겠죠. 도면 오면은 그 도면 가지고 도쿠마스터는 반목 오렌지를 합니다. 그 배를 안전하게 안칠 반목 오렌지 하죠. 뭐 신조선에 하게 말하자면은 스틸 반목이라고 하고 건조부에서 세팅하기도 하고 정도팀에서 맞춰서 정도팀에서 레벨링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기본 설계에서 아니면 생산기술부에서 도면 오렌지를 반목 오렌지를 배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수리조선소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 도쿠마스터가 도면을 해석한다겠죠. 도면을 해석해 가지고 거기에 높낮이를 조정하고 반목 오렌지 그 선박에 대한 배수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LCG 값하고 VCG 값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몇 메타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도크를 선택해서 상각시킨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기본적으로 본선을 도크 바닥에 앉힐 때 반목은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의 수량이 필요하고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인 가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냥 보시면은 제너럴 어레인지먼트가 있습니다. 이건 도메이죠. 그 제너럴 어레인지먼트를 보고, 물론 도킹 플랜도 있습니다. 도킹 플랜도 있고 그 다음에 선도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너럴 어레인지먼트에서 이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제너럴 어레인지먼트를 보게 되면은 이 선박에 재원이 나옵니다. LOA 126, 그 다음에 수송관장이 LBP죠. 120, 폭이 20m, 다음 뎁스가 11.05m, 플래그는 마샬린이고, 타입, 엔진 타입은 뭐가 나오고, 또 클래스는 KR이다. 이 선수를 딱 보고 이것이 보통 땡가선이고 메인 엔진이 여기에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도면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 도면에 대한 스케일이 몇인지 봅니다. 스케일이 200대 1이죠. 스케일이 200대 1입니다. 스케일이 200대 1이면 보통 이런 줄자가 있습니다. 이런 스케일자가 있는데, 잠깐만요. 스케일이 1대 200이 있죠. 1대 200이 있습니다. 1대 200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미 기준을 이게 잡는 거죠. 선미 기준을 잡아 가지고 줄을 긋습니다. 줄을 긋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선수 끝단을 줄을 긋고, 이렇게 줄을 끄게 되면은 이게 선수 끝단이고 이게 선미 끝단입니다. 여기서 도크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본선 프레임 간격은 700mm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700mm에 맞춰서 계속 반목을 런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크 프레임하고 맞습니다. 도크 프레임 보통 1.5m나 2m 간격이 되겠죠. 그러면 스케일 자로 봐가지고 보통 5, 10, 15, 20, 그럼 2m 간격이면 2, 4,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크 프레임 넘버가 135번이다. 135번 쭉 가가지고 여기는 100 아니 그냥 50번이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도구 프레임 135에서 50번이다. 그러면은 도구의 도구 프레임 을 가지고 여기가 135입니다. 그럼 본선이 이렇게 135m, 135번 프레임에 걸리고 50분의 프레임이 선수에 이렇게 걸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센터죠, 센터. 센터에서 이제 나중에 보통 선수 섭미가 도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윈치 가지고 라인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제 뒤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쪽에 보면은 A득해진 이게 이 척구가 있죠. 척구를 몇 번, 뭐 1번, 2번, 3번, 4번인데 여기 라인을 어떻게 잡을 거냐? 선미에다 이렇게 라인 잡을 거냐? 사이드에다 이렇게 라인 잡을 거냐? 그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여기서 도면에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놔가지고 윈치에다가 바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거 선택을 합니다. 보통 각도는 45도 정도로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45도 정도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렇게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데 반목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선수 선미가 정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135번부터 50번까지 이제 반목을 설치되겠죠. 그러나 또 보니까네 선미를 보니까네 라다가 있고 프로펠러 있고 그다음에 메인 엔진 있고 메인 엔진 뒤에 뭐 중간 뭐 샤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엔드 샤프트가 있죠. 여기 끝단에 보면은 프레임 넘버 10번이죠. 본선 프레임 넘버 10번이. 여기는 터치가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 아루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여기 끝단이 이 베이스 라인에 닿는 부분, 이 끝단이 섬미 끝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섬미 끝단 여기서부터 메인 엔진이 집중 하중이 걸리겠죠. 그리고 데크 하우스하고. 그럼 보통 데크 하우스는 거대형선 같은 경우는 한 900톤, 뭐 중형선 같은 경우는 한 750톤. 그러면 뭐 좀 작은 소형선 같은 경우는 한 350톤 이 정도 데크하우스가 걸리고, 메인 엔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통 중간 사이즈가 한 250톤 정도 되고, 좀 큰 데는 한 350톤, 작은 데는 한 150톤 정도 됩니다. 이 블록을 친조할 때 보면 블록을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되거든요. 그 한 블록당 한 150톤에서 200톤 잡거든요. 이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하중이 여기에 걸리는 하중, 여기에 걸리는 거, 여기에 하중 걸리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반목을 넣는데 도구 프레임이 이렇게 이 정도로 2m 간격으로 있다 하면은 여기다 반목을 이렇게 설치하겠죠. 반목을 이렇게 반목을 설치하나 이 반목에는 이 간격이 2m 간격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2m 간격으로 놓게 되면 몇 개 못 놓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 더 놓습니다. 2분의 1 간격에다가.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손밑 집중하중 걸린 데는 한 보통 10개 정도 추가로 중간에 10번, 11번, 12번이라 하면 중간에 2분의 1에다가 하나씩 더 추가를 시키죠. 그래서 센터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더라도 본선이 덴트가 안 입다든가 프로톤 도구가 덴트를 안 입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큰 거주구가 예를 들자면 900톤 플러스 메인 엔진 350톤 플러스 이 블록이 뭐 높낮이에 따라 다 있지만 연동도 그 대형선 같은 경우는 보통 20m, 25m 정도 사이가 되고 중간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16m에서 20m, 그 작은 배 같은 경우는 한 10m에서 15m 그 사이가 대다수가 뎁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배들 같은 경우 블록을 한 개당
포드 스타보드로 해가지고 1단, 2단, 3단, 4단, 4단까지 들어가죠. 4단. 물론 이것도 뭐 4단에서 뭐 3단인데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3단으로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뭐 포드 스타보드, 포드 스타보드, 포드 스타보드 하게 되면은 이게 블록당 150톤씩 잡죠. 150톤. 그러면은 포드 스타보드가 8개, 한 층에 2개죠. 한 층에 2개. 그러니까 총 하게 되면 포드 스타보드가 4개, 1, 2, 3, 4 플러스 1, 2, 3, 4 8개, 보통 8개. 그 다음에 여론 부위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보통 플러스 2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되죠. 10개 곱하기 150톤 하게 되면 1500톤이 되는 거죠. 1500톤, 이렇게 1500톤이 되는 거죠. 1500톤. 이걸 전부 더하니까, 이거는 1250톤 플러스 1500톤, 그러니까 2750톤이 됩니다. 2750톤에 대한 무게중심이 누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바우트죠. 뭐 샤프트 이런 라든가 프로펠라든가 샤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뭐 컴퓨터 그런 것을 그다음에 유틸리티 라인 보일러 뭐 다 집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블럭에 대한 총 무게만 가지고 어레인지를 하죠. 거기까지 몇 톤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조할 때는 이게 이제 블럭 얼마나 톤수가 나오는데 수리선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구를 상가하다 보니까네 대형선, 중형선, 소형선을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물론 신조선에서 약 10년 동안 배를 건조했기 때문에 이런 가닥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한 블록당 섬유에 붙이는 동이 2,700톤, 750톤, 그러니까 약 3,000톤 되는 거죠. 3,000톤이 이 반목을 하나에 가지고 있는데 이 반목이 스틸 반목이냐, 아니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반목이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틸 반목 같은 경우 강도가 좀 셉니다. 이거 맥스 한 100톤, 한 개당 100톤을 잡는데 시멘트가 폭이 좁은 게 있고 넓은 것이 있습니다. 폭이 좁은 것 같은 경우 보통 1m, 높이 1m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폭이 600짜리가 있고, 안 그러면 폭이 한 800짜리가 있고, 그런데 보통 설계상 만들어 놓은 게 한 600짜리가 한 80톤 정도도 되고, 그 다음에 한 800, 좀 폭이 더 넓은 거, 800 이상 되는 거, 요거는 한 100톤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멘트 반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약 80톤을 잡습니다. 80톤에 100톤. 그래서 여기다 쭉 넣게 되면 한 20개 정도가 세팅이 되죠. 20개 곱하기 100톤이면은 벌써 2000톤이죠. 2000톤의 하중을 일단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죠. 왜? 3000톤이라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몇 톤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는 예를 들자면 여기 라다가 이렇게 나와 있고 프로펠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버텀이 터치된다 하면 125번부터 여기까지는 촘촘히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센터에다 이렇게 놓겠죠. 근데 여기다 놓는데 이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놓느냐, 약 0.5m, 0.7m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또 놓습니다. 이렇게 양쪽 포드 스타보드로. 물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도 이렇게 놓지만은 여기에도 블럭이 섹션으로 잘라 보면은 블럭이 약 700톤 정도 되죠. 이거 사이드에 놓는 반목이 놓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촘촘히 놓고, 그 다음에 사이드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 선면은 가닥을 잡고요. 나머지 이제 중앙에서 앞뒤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은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폭이 20m 이게면은 한 폭당 센터에서 좌우로 10m, 이것도 10m죠. 그래서 10m면은
미드십 섹션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이 나와 있어요. 센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여기서 여기까지 10m. 베이스라인은 수평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레벨링이 없다. 레벨이 평평하다. 반목은 높이를 일괄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센터에다가 반목을 넣고, 센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반목을 넣고, 사이드 헤드는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러면 사이드 헤드도 센터 가드가 있고 사이드 가드가 있습니다. 사이드 가드. 이 사이드 가드는 미드십 섹션을 봐야만이 나오는데 보통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센터에서 사이드 가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있군요. 여기 센터에 있으면은 사이드 가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여기다 반목을 넣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또 반목을 넣고 그럽니다. 그럼 보통 반목은 센터에 하나, 사이드 가드에 하나, 또 사이드 가드에 하나, 총 하나, 둘, 셋, 넷, 5줄이 들어가겠죠. 즉 말하자면은 어떤 식이냐? 선박이 있으면은 반목이 이렇게 들어가고, 반목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다는 거죠. 똑같이. 물론 여기 거리는 다 다릅니다. 미드십 섹션을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폭이 10m니까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이드 가드가 3m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7m 지점이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0m에 넣고 3m에 넣고 7m에 넣고, 나머지 10m는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넣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센터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3m에다 넣고 7m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지겠죠.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예를 들자면 여기다 3m 지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넣고, 7m 지점은 또 이런 식으로 넣겠죠. 7m 지점. 그래서 7m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이냐,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도킹 플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수에서 보면은 센터에서 이게 탄젠시 라인입니다. 탄젠시 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까지가 보텀이라는 거예요. 보텀. 이 탄젠시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높이가 수평하지 않고 반목을 놓기가 경사지게끔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탄젠시 라인을 보고 반목을 어디서부터 스타트해서 어디까지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보통 여기서 보면은 센터에서 뭐 4m 지금은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스타트 시작해서 또 여기서도 탄젠시 라인을 생각해서 4m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 쫙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m 지점은 예를 들면 여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쫙 나버리면은, 물론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나겠죠. 그래서 사이드 반목을 스타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도크 프레임, 그 다음에 센터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놓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이 보통 플러그를 봐요. 자, 포피크 탱크 이 정도, 스러스터가 있을 경우 여기요. 센터에서 몇 메타, 200mm, 20cm. 그 다음에 이쪽에 프레임에는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플러그가 나와 있습니다. 6번 워터 발라스 탱크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5번 발라스 탱크 이런 식으로 보통 이거는 바로 옆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역은 반목을 철거를 시켜줘야 돼요. 나중에 중력으로 배출해도 잔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도킹하고 나서의 버튼 플로우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위치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선에는 에코 사운드하고 스피드 로고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은 다 거의가 브릿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브릿지 기준으로 내려가지고 요 보통 요 상태에 많습니다. 다른 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보통 여기 이쪽 브릿지 전단 격벽을 사이로 두고 이쪽 부위가 많이 있어요. 메인 엔진 룸에 바로 있지 않고 데크하우스 바로 밑단에 있는 보이드에 있는 탱크에 에코 사운드하고 스피드 로그를 많이 설치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회사도 도면이 있고 없는 배들도 있습니다. 없는 배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하에 이쪽을 철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엔진 베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다가 아까 말씀했듯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반목을 이렇게 설치를 하지만은 요 집중 하중에 걸리는 메인 엔진 하부 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5개, 6개 정도를 넣습니다. 이거는 사이즈에 따라 다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뭐가 걸리냐면 C체스트가 걸립니다. C체스트. 발전기를 냉각시키고 보일러를 냉각시키기 위한 메인 엔진 냉각시키기 위한 또 그런 소화전 소방법을 들을 수 있는 C체스트가 있죠. 이 로우 C체스트, 하이 C체스트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이 내가 놓을 수 있는 반목 위치에 있다 하면 그걸 피해서 놓습니다. 물론 스러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스러스터 바로 옆에 C체스트 카버가 있는 배도 있고 없는 배도 있고 이게 공랭식이냐 아니면 축발전기식이냐 아니면 발전기가 따로 별도로 설치해가 스러스 쓰느냐에 따라서 C체스트가 있고 없고가 다르죠. 그래서 보통 플러그, 스피드 로그, 그다음에 에코 사운드, 그다음에 C체스트 카버를 다 피해서 반목 오렌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막이 어떻게 되고 선수 끝단은 12번에서 15번 쪽으로 0.1m. 그 다음에 끝 본선 큰미는 88번. 그 다음에 센터는 총 1m 30으로 놓고 15번부터 82번까지 설치하라. 선수 및 박스는 매대 2개 설치하고 센터는 2번, 2번 이 번호 순서대로 이것을 전부 다 BC로 하라. BC로 하는 것은 절반만 없앤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없애든가 라는 게 표시입니다. B는 블록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C는 완전 캔슬, 완전 없애라든가 그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B나 C로 하라.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절반이 있으면 절반인 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사이드 반목은 4m 지점에 프레임 남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몇 번까지 높이는 캔바가 있을 경우에는 본선 캔바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선박은 캔바가 없죠. 수평하죠. 그러면 이건 제로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1400으로 하라. 그 다음에 또 4m 지점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m 지점 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4m하고 7m니까 예를 들자면 4m, 7m 여기다 표시되겠죠. 이렇게 해서 몇 번까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앵카 내릴 때 앵카가 내려가지고 잘못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낙하 될 수 있으니까 앵카가 내려가 처치될 수 있는 위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보강을 재게 됩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본선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앵카가 추락하더라도 프론트 도크는 데미지 입지 않게끔 그렇게 또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킬브룩 어렌지를 작성하게 되면은 덕구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고 라인을 이렇게 가보겠다 하라고 선거 요원들이라든가 건조부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것으로서 일반 화물선에 대한 입거 반목 배치도입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겁니다. 최고로 간단한 거고 가장 쉬운 거고 좀 말해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반목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25번이죠. 원래는 끝단이 135번인데 반목 놓는 125번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55번까지다. 그러면 빼게 되면 0, 70, 즉 말하면 70개를 한 것이. 센터에 70개, 70 곱하기 80 하게 되면 560, 5600톤 센터에서 잡아주죠. 사이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4m 지점에 20개, 7m 지점에 10개, 이렇게 하게 되면 30개죠. 그래 30개 사이드 곱하기 80, 2400. 이거는 한쪽 부분이죠. 반대편도 있겠죠. 또 30 사이드 80, 2400. 이걸 총 더하면은 여기 6, 4, 8이면은 4 하나 올라가니까 10,000톤이 돼요. 1400톤. 이게 지탱할 수 있는 반목에 받칠 수 있는 톤수입니다. 그래서 본선의 배수량이 몇 톤인지 했을 경우에 10,000톤. 만약에 예를 들자면 배수량 디스플레이 시먼트가 8,500톤이다. 1,500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목 개수를 통 합쳐서 받칠 수 있는 게 1,400톤이 되죠. 그렇죠? 1,400톤. 그러면은 여유가 얼마 톤수 있느냐? 9 1,900톤이라는 여유가 있죠. 1,900톤은 몇 퍼센트다? 이것에 대한 몇 퍼센트다. 이거 산수를 하면은 나오겠죠? 여유를 보통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15%를 이상을 디스플레이 시먼트 15% 이상을 우리가 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가 작기 때문에 개수가 몇 개 안 들어가고 대형 선박일수록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설명한 것은 125m에 폭이 20m, 뎁스 11.5m, 12K 땡가선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저 부분이 라이스 오버플로가 없고 정말 경사가 없고 수평하다는 거. 그래서 가장 반목 오렌지를 하기 쉬운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PC선, 그러니까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반선하고 여객선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로로선, 이것은 캔바가 보통 센터에서 사이드까지 보통 1m의 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오버플로, 여기서부터 사이드로 폭이 32m면은 32m라고 하면 그 절반에 에서 한쪽 사이드로 1m가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 제가 말하면 제가 기준이라 하면은, 제가 기준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수평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1m가 올라가 있어요. 1m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곡선이. 그러면은 내가 놓으려고 하는 5m, 10m 놓는 데는 센터는 1300이지만 사이드로 갈수록 반목이 높이가 많이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강도가 약하게 되면은 무너지겠죠. 무너지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롤선, 특수선이라든가 PC선, 그 다음에 여객선 같은 경우는 탄젠트가 1도 이상 기울였을 경우에는 반목이 찌그러져 가지고 본선 데미지가 있든지 도구가 밑에 꺼져 가지고 본선이 전복될 위험이 있다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목 오렌지라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일반 화물선이기 때문에 그냥 쉽습니다. 쫙쫙 깔아불고 높이 맞춰가지고 일직선으로 놓기만 하면 되는데, PC선, 자동차 운반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로선, 그 다음에 여객선, 여객선 중에 국제여객선이라든가 톤수가 많이 나는 거 있죠. 그런 배들 같은 경우는 높이를 철두철미하게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중 계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많이 놔야 됩니다. 국부 하중이 가장 많이 걸린 게 자동차 운반선하고 여객선이죠. 그래서 그 덴트를 안 입기 위해서 반목 오렌지를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